아니 박지원 원장님 지난주에 좀 건강이 좀 안 그러니까요. 좋으셨다고. 네. 네. 보니까 얼굴이 헬스캅니다 지금. 아, 네. 하얘졌다는 뜻이죠. 많이 못 드셨나 봐요. 아니요, 뽀사시해졌습니다. 분장했습니다. 뽀샤시. 아니 그리고 그 사이에 네. 박지원 원장님이 부재한 그 수요일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100분 토론회 야. 그것도 이재명 대표랑 맞상대를 했습니다. 보니까. 클래스다. 네. 네, 뭐 분위기 좋았어요. 아니 분위기 좋았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각도에 따라 많이 다른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 방송 슛 들어가기 전에 여러 대화가 있었던 후문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다. 그 15분 방송 시간 15분 전에 음. 이재명 대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방청객들 한 50여 분 계셨고 스태프들 하고 뭐 다 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 명 있는 거죠. 100여 명 그러니까. 정도 네.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보고 장 소장 안녕하세요 뭐 이러시면서 여러 사람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우리 쪽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 벼르고 왔다면서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따로 한번 만나요. 이러시더라고요. 따로 한번 만나자고? 네, 따로 만나자고 그러시길래 네. 아, 예, 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이유가 여러 가지 따로 만나서 뭐 저기 아이 그럴 뭘 시 사람 아니니까.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중도 보수로 당의 내 이야기도 안 정체성을 하고. 네, 아니 규정했기 그래가지고 때문에 이제 네네 그러고 근데 어. 한참 동안 그 다른 사람들 서 있는데 저 손 붙잡고 다른 그래요? 사람들보다 길게 저랑 어. 얘기 나누고 자리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계속 웃으시면서 계속 말 붙이시더라고요. 뭐 오늘 벼르고 왔다라는 얘기를 어디 유튜브 가서 하시던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거는. 네, 아무래도. 그래서 네. 아유 아닙니다. 뭐 질문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웃으시면서 뭐 박진영 원장한테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죠? 예, 뭐 진영이 형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러고 나서 계속 15분 동안 거의 저보고 얘기를 하시고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대표님 제가 이거 질문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3분의 1도 못했어요. 반도 그랬더니 아니고 3분의 1도 못했다. 네. 예. 그 유튜브 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성사가 됐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 지나가는 말로 하신 줄 알고 예, 그러고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장 소장 유튜브 하자니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거듭.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뭐 그럼 연락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장 소장 저기 장 소장이 어느 유튜브에서 할지 야. 찍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유연한 제안이네요. 진정성 네. 있으시구나. 그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죠. 경영 TV에서 할까, 아니면 한겨레에서 할까, 아, 근데 다른데 얘기했대. 내가 들어봤더니. JTBC에서 할까 막 그게 생각하다가 음. 이제 중간에 딱 가가지고 네. 대표님 저 JTBC 장르만 여의도 2시간 동안 하니까 오전에 방송하는 거. 네. 길게 하자고 하셨어요. 네네. 2시간 하니까 거기서 하시죠 그랬더니 뭐? JTBC요? 딱 찌르시더라고요. 그럼 거기 탈락이네. JTBC랑 기분 나쁘신가? 아니 여기서 그렇게 확인된 점은 박진영 원장님이 이재명 대표랑 진짜로 가깝다는 게 확인이 그러니까요. 된 거고 네. 그 얘기를 그렇게 전하신 안 거 가까워요.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 네. 호칭을 뭐라고 붙이던데 박진영 뭐라고 붙이던데 원장인가 박사인가 하여튼 하여튼 뭐라고 붙이더라고요. 박사도 맞잖아요. 예. 그냥 뭐 박국장 이렇게 불렀겠지 뭐. 네. 박진영 국장? 아니 옛날에 진영아 그러면 막 그랬어요. 아니 이러다가 이제 영입인제 1, 2, 3, 4, 5 발표하는 과정에서 장성철 소장이 야.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시다 네. 그때 앉아가지고 어. 우리가 장성철 소장을 영입하려고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데 내가 이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거 하다가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앞으로 그래도 저희가 예. 눈을 부릅뜨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어떤 봐요, 기사가 뭘.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그래도 보수파의 입장에서 저 하여튼 저 비판할 거 아니, 비판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판에 보수파면 중도 보수래잖아요 지금. 보수니까 같은 네. 판에. 교영이 형 저희 뭐 2시간,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죠? 6시간도 이제 되죠. 네. 저희 필리버스터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강 갖다 주세요. 요강. 아니 허재무 씨 오늘 이주연 장면 무엇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노래를 제가 선창을 하면 뒷부분을 좀 이어주세요. 아, 그래? 무슨 노래죠? 유명한 네. 노래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원래 이 노래인데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 복귀한다면 어제 최후 변론에서 제가 여러분 만약에 복귀한다면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개헌 카드가 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 개헌 카드를 꺼냈는데 사실은 그 약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개헌 카드를 얘기했다는 거는. 소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음. 윤석열 쪽에다가 요청을 했다 그렇게 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국민의힘 그렇군요. 지도부에서
어쨌든 간에 이 국면을 한번 돌려보겠다. 개헌을 대선 전에 띄워가지고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총리의 내치를 강화한다는 거니까 일종의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는 거고 본인은 외치 중심의 외교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걸 언론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예고한 거다 했던데 그 해석은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외국 나가서도 비상겸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권력 있을 때 하셨어야죠. 그렇죠? 가지고 권력이 있을 때 그렇게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개헌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 국감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운영위 국감 때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뭐 임기 단축 개헌 막 얘기하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이 임기 단축하면서 개헌하는 거 봤어요? 뭐 그랬잖아요. 맞아. 예. 근데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실에서 입장문 내면서 브리핑이 나왔죠. 개헌 우리가 뒷받침하고 우리 합시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진석부터 잘라버려야지 그럼 안 그래요? 그런 의미도 되고 저는 섬뜩했던 거는 어제 언사 중에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데 마지막 개혁한 사람이 정치 개혁 어떻게 할까요, 과연? 개헌한 사람이 정치 개혁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 박정희 대통령 구악철폐 이래가지고 정치인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체포의 양태 똑같은 거네. 똑같이 합니다. 그때 상김씨 정치 못하도록 해버리죠. 그 중에서 이제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육사 선배잖아. 잡아다가 군복 입혀가지고 고문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사람들의 정치 개혁은 그런 거예요. 노상원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치인들 네. 다 잡아가지고 이거 뭡니까 무슨 케이블 타이 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실미도로 보내고 처단하고 이게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체포 지시를 했다는 거고 심지어 명단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다 보니까 어제 한 정치 개혁도 사실은 그게 좋게 안 들리는 겁니다. 아 거짓말이죠. 뭘 하겠어요. 뭐 지금까지 권력이 가장 셌을 때 못했는데 그냥 나 봐주세요. 나 그냥 복귀시켜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죠. 그냥 동정. 저는 윤석열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고무호수로 맞을 때부터 불법 계엄이라든가 내란 이런 거를 꿈을 꿨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집에서부터 예. 맞으면서 그 위인전을 읽는 거야. 나폴레옹, 칭기스칸 이런 거 읽으면서 사람들이 죽더라도 나는 위대한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이 뭐라고 합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겠어라는 그런 식의 어떤 위인관, 목적관 이런 것들이 저는 심리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저는 다 그 사람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요. 그 검찰총장 했던 시절인가요? 그때 그 본인 후배들 만나가지고 네. 그 술자리에서 이랬다면서요. 내가 군인이었으면 말이야 구테타 일으켰을 텐데 그런 사람이 진짜 그런 기사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대대적으로. 그렇죠. 오늘 이제 100분 토론 제가 또 하는데 또 나가요? 또 나가세요? 오. 4주 연속 나가요. 그래요? 오늘은 누구 나오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잠깐만 지난주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예.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그래요? 이거는 물어보고 장 소장을 쌩쳐라, 쌩쳐라 방자하게 나한테 그런 질문하냐 막 그럴 텐데 이거는 질문하고 싶어요. 최재형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님은 페북에다가 어제 최후 진술하는 거 진정성. 네. 아 이제 탄핵이 기각되겠구나라고 기각 생각을 예상한다. 한데 예, 맞아요. 그럼 물어보겠어 그러면은 아니 저는 그럼 홍준표 시장님도 만약 대통령 되면 야당이 국무위원 탄핵하고 예산 깎으면은 그러면 또 비상계엄 같은 거 하실 거냐? 나 그런 나라에서는 나 살고 싶은 생각이 네, 네. 오, 이거 괜찮은데요? 나 그 얘기 한번 물어보려고요. 사전 질문지 유출 같은데 이거. 지난주에도 유출했어요. 유출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래가지고 유출했어. 예. 야 아무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죠. 네.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해야 그래도 지도자 깜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네. 그럼 이게 정광훈 목사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도 해볼까? 그러면 정광훈 목사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에이 나는 다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아니, 보니까 여야 지도부가 뭐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실제로 성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안 이게 되는 지금 거죠? 예. 서로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세 명이 네. 하자, 1대1 하자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1대1로 하자고 받으면은 그러면 당 대표가 할래, 원 대표가 할래, 정책위장이 할래 이거 가지고 또 서로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번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한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걸로. 우리는 자신 있어, 언제든지 덤벼.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것만 보여주는 걸로 네. 끝난 것 같아요. 아니 분위기로 안될것 봐서는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짜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오. 나 이재명 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어.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인데 네. 원내대표는 하겠어요? 아,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혹시 네. 내심의 뜻이 원내대표가 아니고 그 위를 다른 그 위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끝나고 당 대표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끝나고 당 대표에 나서 관심이 예. 많아요. 당권을 대선이 잡죠. 아니라 대선은 아니에요 당 확실히. 대표에 관심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좋아 권성동 원내대표랑 할게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 이제. 한번 해주지 뭐. 아니 근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엑스맨 안 해요? 저기 뭐 문영배 소장님, 헌재 소장님이 이재명 대표하고 친해서 네. 헌재에서 물러나야 된다 잘못 그런 이야기 얘기했죠. 하셨는데 예. 본인이 더 친할 걸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뭐 엑스맨인데 뭐 민주당 계열 아닌가 그분?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계사잖아요. 어. 사실은 세제 같은 거 얘기하면은 네. 물론 이제 입법 전문성이 권성동 그 원내대표 있겠지만 원내대표끼리 붙었을 때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출신 그 회계사니까. 이재명 대표도 세금에 굉장히 전문가가 밝아요? 왜 그래요? 예. 세무전문 변호사였어요. 변호하실 때 그래서 토론하자는 거구나 세무 지금. 회계 전문 예. 변호사야. 거의 뭐 어쩐지, 예. 저기 금투세라든가 뭐 그래. 종부세 무슨 소득세 부분 이런 부분에 진짜 전문가예요. 야 그러면 진짜 토론 한번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세제 근데 전문 변호사 회계사면. 예. 아 근데 권성동 의원이 잘 모르잖아요 문제는. 아니 권성동 많이 아세요. 아 그래 많이 알아요. 많이 일부 있겠죠 그게 아는 아니 게. 또 뭐 국회의원 오래 했으면 오래, 그러니까 네. 공안 출신 아니에요 그분? 모르겠어요. 검사할 때. 아무튼 그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여하가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뭐 1대1로 토론은 안 되겠죠 그거는. 예.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예. 이거잖아요. 지금 상속세 놓고만 할 거냐, 세제 개편 놓고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제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하자. 타열구하자. 주제 가리지 말자.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그 얘기 하고 문제 싶다. 제기하면서 네. 당신은 넓혀버리니까. 대선 후보 자격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래.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네. 이해제 이해가 그러니까 카테고리 갑니다. 한정을 네. 해놓으면은 주제 벗어나면 계속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이제 터놓고 하자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안 될 해보면 거야. 지난 대선도 정책 토론이라든가 국가 비전 토론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대장동 또 뭡니까 뭐 법카 문제 이런 맞아요. 거 네. 계속 그런 거 이야기하다가 끝이 나다 보니까 이런 대선 후보를 뽑은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선관위 정말 제가 화나거든요. 그냥 두고 싶지 않아요, 진짜.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해서. 김건희 여사랑 비슷한 것 같아. 목숨 걸지는 않는다니까. 어? 이게 폐가시키려는 거 아니야 선관위를? 헌법기관이고 직원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성관이가 선관위가 네.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점쯤 돼서 가지고 정당 내의 토론에 관련해서 법률로 정해야 돼요. 대선 후보를 뽑을 때 10회 이상 토론회를 한다. 또 그리고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는 몇 회 이상 한다. 법률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을 겨누면은 점수를 네. 매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홍준표 그 시장하고 100분 토론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박지원 원장님 일정을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부산시당에 스피치 관련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스피치 강의하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까?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 이야기를 거의 다 하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서론 본론 이야기하지 마라. 결론만 이야기해라. 네, 이런 이야기하고 예시 들지 말고 사례 들지 말고 그냥 명사만 이어가라. 형용사 부사 쓰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들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어차피 대중은 많은 기억을 못하니까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억시켜라. 홍준표는 뭐 승철아 이런 입장이잖아. 이런 거라든가. 지금 뭐 옛날부터 알던 분이고 해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100분 토론의 컨셉이요. 후보 검증 그 컨셉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그분에게 듣는다. 현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아. 우리는 질문하는 거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 하게 내버려두자. 아. 그래서 뭐 예전처럼 막 그냥 꼬치꼬치 캐묻고 그런 컨셉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뭐 100분 토론 측에서 그냥 사회 질문하고 패널들 한 번씩 질문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00분 토론이 그렇게 재미없었다는 분들도 있고 네. 장성철 너 왜 이렇게 뭐 약하게 질문했냐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네. 일단은 그러한 컨셉이었다라는 것과 자꾸 앞에서 15분 동안 나 앞에서 웃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 마음 약한- 민지상정이지. 마음 약한 남자였습니까? 면전에서는 면전에서도 못하겠다고. 못해요? 아, 뒤에서 면전에서. 아니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매운맛을 장착하지 그래. 않으면 우리 시청자들이 네. 장소영님이 너무 순해졌다 이러지 아니 않겠습니까? 근데 예. 그 컨셉이 안 그래서 그냥 아. 얘기 듣고 그거를 갖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아, 홍 시장이 대통령 감인가 아닌가? 그렇죠. 그거를 판단하시도록 네. 우리는 그냥 질문만 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 언론과 시청자들을 향해서 이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재미없음에 재미를 느끼는 국민이 한번 우리가 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부터 안 볼 걸 재미없으면. 그래 재밌어서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근데 지금 저희 이- 동접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국가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로 네. 검증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맞아요, 네. 계속해서 정쟁의 문제, 게임의 문제처럼 우리가 정치를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은 언론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리고 정책이라든 국가 비전을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정치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철수 씨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책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재미없어 하잖아요. 나는 재밌게 이야기할 자신이 있어요. 저 안철수하고 정말 정책 토론 한번 그럼 대선 출마 선언입니까, 저는 지금? 안철수보다 훨씬 재밌게 네. 이제 정책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구경 기자님이나 PD님께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네. 거는 그런 형식의 우리 방송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한 명씩 불러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정책 물어보고 검증할 수 있고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네. 네. 대선 앞두고는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잠깐 정책 해봤거든요. 동접자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네. 그게 제가 네. 이야기 되잖아요. 실력 없는 패널이라든가 실력 없는 후보를 데려다 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다. 근데 예. 실력이 있으면 그걸 재밌게 풀 수가 있어요. 유시민 장관은 정책 이야기하는데 재밌잖아. 맞아요. 네. 왜 그걸 재밌게 풀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라든가 경험치가 축적돼 가지고 대중들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거예요.